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구과학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새로운 내용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랑 다 잘 받았죠?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갈 내용은 판구조 활동과 마그마 활동이라는 제4강이라고 써져 있는 학습지 피고 시작하면 됩니다. 학습지 페이지는 32페이지죠? 그래서 32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주 계속 학교를 못 나오는 관계로 여러분에게 알릴 사항이 있어서 하나 공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글 클래스 지구과학 원반 수락하기입니다. 여러분 2학년 6반, 2학년 7반, 2학년 10반으로 지금 지구과학 반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구글 클래스를. 그래서 그거를 다 수락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락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수행평가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조별로 PPT 만드는 활동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로 그 자료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락하고 가입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글 클래스 안에 선생님이 그동안 수업했던 학습지 그리고 답안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도 있지만 안 풀어준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그 답안이 궁금한 학생들은 구글 클래스에 올려놨으니 그거를 보고 다시 채점을 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 지금 선생님이 없는 주간으로서 선생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 텐데 우선 선생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하면서 지켜보지는 못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빈칸 잘 채우고 문제 잘 풀고 선생님을 좀 기다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만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 공지사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수업은 마그마와 관련된 수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그마와 관련된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걸 왜 가지고 왔냐 하면은 자, 우리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선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이렇게 화산이 있죠? 화산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마그마 방이라고 마그마가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 밑에 지하 내부에 아직 그냥 녹아있는 채로 있는 것을 우리가 마그마라고 하고 이 마그마가 산에서 이제 분출이 돼서 바깥으로 나와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 가져온 사진들은 사실 마그마가 아닌 용암들이에요. 왜냐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으니까. 근데 여기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좀 재미있는 이름들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왜냐, 선생님이 이걸 대학생 때 배웠었는데, 자,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용암 자체가 되게 표면이 매끄럽게 생겼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되게 표면이 매끄럽게 생겼어요. 그리고 잘 흐르게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유동성이 좋은 마그마, 유동성이 좋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용암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와이 원주민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조금 웃겨요. 그래서 이런 용암들, 잘 흐르게 생긴 이런 용암들을 우리가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둘리가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여기 옆에 있는 용암처럼 뭔가 되게 까슬까슬하게 생기고 잘 안 흐르게 생기고 뭔가 좀 더 찐득할 것 같이 생겨서 결국 굳으면 이렇게 표면 자체가 좀 거칠게 변하는 용암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암은 밟으면 아프다 해서 용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용암이 있어요. 크게. 그래서 이게 아마도 하와이 원주민들이 만든 이름이라서 파호이호이와 아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런 용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용암들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 용암이 굳어져서 생긴 암석들을 봤어요. 어디서 봤냐 하면은 네, 제주도에서 봤습니다. 이 선생님 진짜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비교해보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암석의 재질 자체가.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그리고 표면이 상당히 거칠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용암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밟으면 아프다 해서 용암이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이때 알았어요. 여기 있는 용암들을 용암이라고 부르나 보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있는 용암 보면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용암보다는 조금 평탄해 보여요. 평탄해 보이고 좀 더 매끄러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용암을 우리가 파호이호이 용암 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암 그리고 파호이호이 용암이 하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는 용암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려고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암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용암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 그 안에 있는 마그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마그마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그 마그마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교과서에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될 물질을 마그마라고 합니다. 지하 깊은 곳, 아까도 말했듯이 마그마 방이라고 화산 밑에는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생성된 물질을 마그마라고 하고, 화학 조성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 조성은 뭐냐면 뒤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SiO2, 규소와 산소죠? 그래서 규산염이라고 합니다. 이 규산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 좀 더 읽어보면 현무암질 마그마 온도가 가장 높대요.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의 온도가 가장 낮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마그마는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생성이 되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채울 내용들 볼게요. 자, 학습지 보면은 여기 빈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지구 내부에서 지각이나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된 규산염 용융체를 마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각 또는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아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규산염, SiO2가 녹아져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마그마가 어떨 때 생성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 지하 내부 온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 밑에, 지구 안쪽에 있는 지구 내부의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지하 내부 온도가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암석의 용융점보다 높을 때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온도보다 지하 내부 온도가 더 높게 되면 이미 암석이 녹고도 남겠죠. 그래서 그때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3번 보면은 지하로 들어가면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압력도 같이 증가해요. 그래서 암석의 용융점도 상승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산에 가면 물이 좀 더 빨리 끓죠. 그쵸?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산이 높은 산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기압이라고 부르는 공기기둥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기기둥 자체가 낮아요. 공기에 누르는 힘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압이 낮다, 압력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압이 낮게 되면 그만큼 끓는 점 정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원래는 100도씨에 끓어야 되는데 한 60도에서 70도에서도 끓는 점에 도달해서 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압이 낮다, 압력이 낮다라고 하는 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진다. 근데 우리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지구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에 쌓여져 있는 층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압력도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암석도 잘 녹지 않습니다. 암석이 녹을 수 있는 용융점 자체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외핵 저번에 뜨거운 플룸 상승할 때 외핵이 엄청 뜨겁다고 했는데 그럼 안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모든 물질이 다 녹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으로는 온도, 그 다음에 압력,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무조건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무조건 마그마가 생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압력도 같이 작용을 하니까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마그마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는 또 다른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뒤에서 알아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똑같이 우리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온도도 상승하지만 압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그마가 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은 따로 몇 가지가 있다.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성 조건 보면은 대륙지각의 경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선생님이 항상 그래프 나올 때 봐야 된다고 했던 게 있어요. 그쵸? 우리 병건이 대답 잘했어요. 네, 바로 축이죠, 축. 그래서 여기서 축을 보면 가로축은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은 깊이, 그리고 깊이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어지고, 그리고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깊이와 온도라는 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고, 그리고 우리가 대륙지각, 초록색으로 할게요. 대륙지각에서 볼 그래프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잘 설명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대륙 지각의 경우 1번과 같이 그래프가 깊이는 일정해요. 근데 온도가 500도에서 1000도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우리 여기서 봤을 때 빨간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하의 온도 분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지구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점점 상승한 그래프를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곡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화강암은 특히 대륙지각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륙지각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여기서 물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게 진짜 축축히 젖은 그런 화강암을 말한 게 아니라 화강암 자체 내에 우리가 물 하면 H2O죠. H2O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자로. 그러면 그때 물을 포함한 화강암
이루어진 대륙 지각은 이 그래프를 넘어서게 되면 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 그래서 1000도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넘어섰어요. 그럼 그때는 이 물을 포함한 화강암이 녹아버리겠죠. 그러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륙 지각의 경우 온도가 상승하여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인, 여기서 무슨 암석? 맞아요. 영환이 잘 대답했어요. 화, 강, 암, 질. 화예요, 화. 화강암질의 암석이 온도가 상승해서 결국에 이 용융 곡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그때 대륙 지각이 용융되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문암질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한 번 더 우리 중학교 때 내용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화성암이라고 하는 거에는 화산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이 있었습니다. 화산암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용암이 분출해서 그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화산암, 그리고 심성암 같은 경우는 깊을 심자 써서 안에 있던 마그마가 천천히 굳어져요. 천천히 굳어져서 생기는 암석이 심성암이라고 부르고, 화산암의 종류로는 현, 안, 유가 있었죠? 자, 그리고 심성암은 맞아요. 반, 섬, 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현무암, 안산암, 유무암 이렇게 있었고, 다음에 심성암은 반여암, 섬로암, 화강암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색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색이 밝아지는 암석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을 상기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화산암에서 색깔이 밝은 암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듯이 화강암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이런 화강암질의 마그마가 바깥으로 나와서 굳어졌을 경우, 그리고 이것이 대륙지각으로 만들어졌을 경우 유문암질의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륙지각은 특히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해양지각보다 색이 밝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문암 또는 화강암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자면 온도가 상승해요. 그대로 온도가 상승해요. 깊이는 일정한데, 그렇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융 곡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대륙지각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생성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자, 여기 두 번째, 멘틀의 경우입니다. 자, 멘틀 같은 경우는 분홍색으로 볼게요. 멘틀. 자, 멘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는 또 두 가지 그래프를 볼 건데, 하나는 아까도 봤던 이 빨간색 그래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멘틀의 경우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요. 그쵸? 온도는 일정한데 깊이만 달라집니다. 깊이가 거의 한 70에서 이제 0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구 내부 깊숙이 있다가 점점 깊이가 얕아져요. 그럼 이제 지각적으로 쭉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이 엄청 커져 있다가 위에서 누르는 게 되게 많았으니까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위쪽에서 누르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압력도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압력이 감소하면서 여기 보이는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을 지나게 됩니다. 우선 이 용융 곡선,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용융 곡선을 지나게 되면 녹아요. 그래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멘틀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일정할 때 깊이가 점점 얕아져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멘틀의 용융점은 같은 깊이에서 지구 내부 온도보다 높지만 멘틀 물질이 상승하여 압력이 감소하면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이 용융 곡선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녹고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점점 얕아진다,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깊이가 얕아지면서. 자, 그러면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멘틀의 경우 이제 두 번째가 되는데 이 두 번째는 우리 이 그래프를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 하나, 다시 여기 있는 그래프 하나,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를 봐도 돼요. 만약에 봤을 때 여기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용융 곡선을 지나게 되면 무조건 녹아서 마그마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C점이라고 해볼게요. C점에서 이번에는 물을 포함해요. 물을 포함한다? 물을 포함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그동안 저희가 계속 봤었던 지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니까 뭔지 알겠죠? 자, 여기 해양판이 있고 여기 대륙판이 있을 때 여기 밑에 바다. 자, 여기서 나오는 지형 뭐였어요? 진혁이 잘했어요. 해구. 그쵸? 자, 이렇게 해구가 나타나게 되는 섭입대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닷물 자체가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물 자체를 끌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해양판 자체가 이미 바다랑 많이 접해져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포함한 해양판 자체가 이 섭입대 내로 들어오면서 나중에 여기서 녹아서 멘틀이 되는 경우 물을 포함하게 돼요. 그럼 이때 물을 포함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멘틀의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물을 포함하게 되면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이 멘틀 자체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서 더 잘 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 곡선 같은 경우는 물이 포함되지 않는 용융 곡선보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훨씬 낮아요. 그쵸? 그래서 물이 포함되면 녹을 때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포함되게 되면 용융점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마그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물의 공급으로 인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멘틀 물질 같은 경우 부분 용융되어서 마그마가 될 때는 무슨 마그마를 형성하냐 하면은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제주도가
같은 경우가 이런 현무암질 마그마가 다 굳어져서 만들어진 지형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제주도도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돼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는 것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게 되면 우리 변동대에서 마그마 생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변동대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이 뭔가 움직이고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판이 소멸되거나 지형이 새로 생기거나 아니 지형이 소멸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변동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변동대에서 나타나는 마그마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구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해령, 많이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하와이, 이런 열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해구와 같이 섭입대,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습곡 산맥이나 이런 대륙판 위에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봐볼 텐데, 그러면 우리 제주도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자, 제주도, 해구, 대륙판, 해령, 열점.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는 우리 제주도는 열점입니다. 제주도, 울릉도, 독도와 같은 화산섬 같은 경우는 열점으로 되어 있다가 요즘 현대의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열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현무암질이 나타나고 뭐 다른 안산암이나 유문암질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멘틀 물질, 즉 연약권에서 상승하여서 뭐뭐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지형으로 해령을 우리 봅시다. 해령 보면은 이렇게 연약권에서 물질이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 물질이 상승한다, 깊이가 얕아진다 하면은 뭐가 감소한다 했죠? 맞아요. 우리 찬주 잘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압력이 감소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해령 같은 경우는 멘틀 물질이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그 마그마가 분출을 해서 해령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멘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를 생성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열점입니다. 자, 열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지하 깊은 곳에서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상승하죠? 뜨거운 플룸 왜 상승해요? 밀도가 주변보다 작고 온도는 높아서 상승하죠? 이런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게 되면 똑같이 압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멘틀 물질 자체가 상승하여서 생긴 마그마이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를 형성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해령이랑 열점 둘 다 밑에서 있는 뜨거운 멘틀 물질이 상승해서 마그마가 압력이 감소해서 이제 마그마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점의 예로는 하와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로는 제주도도 있고 독도, 울릉도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멘틀 물질,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결국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 곳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는 여기 섭입대 해구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섭입대. 자, 섭입대는 섭입하는 해양 지각에서 빠져나온 물에 의해 연약권, 즉 멘트를 구성하는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아까도 봤죠? 그래프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물을 포함한 거, 하나는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물을 포함했던 게 더 T, 온도라고 했을 때 온도가 더 낮았죠. 그래서 물을 포함한 멘틀 같은 경우는 용융점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마그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 섭입대 같은 경우도 연약권, 즉 멘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마이기 때문에 무슨 마그마? 우리 기찬이 맞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마그마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더 보면은 이런 맨 처음에 이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이 대륙 지각 하부를 가열을 합니다. 대륙판 여기 하부를 가열을 해요. 뜨겁게 가열을 해요. 그러면 이 대륙판 자체가 녹겠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륙판 같은 경우는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근데 화산암 중에 화강암과 같이 색깔이 밝은 암석을 우리 뭐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 세라 잘 얘기해줬어요. 자, 유문암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문암질 또는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륙판을 녹이게 되면 그 대륙판에서는 유문암질 그리고 여기 밑에 연약권이 올라오는 곳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끝이냐? 또 아닙니다. 자, 이 현무암질과 유문암질 마그마가 결국 섞이게 돼요.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섞이게 되면 무슨 마그마가 되냐 하면은 안산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우리 아까도 현, 안, 유, 반, 섬, 화 이렇게 했을 때 이 현무암이랑 유문암이랑 섞이면 여기 가운데 있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안산암질 마그마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 해구가 있고 이 옆에 습곡산맥이 있죠. 이런 습곡산맥 주변에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네 그 페루, 칠레 해구 기억나나요? 네, 지도 잘 못 그리지만 봤을 때 이렇게 남아메리카 맞죠? 남아메리카 지형에서 이 부분이 칠레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해구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습곡산맥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 습곡산맥에서 특히 이 안산암질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산맥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맞아요. 준열이. 맞아요. 안데스 산맥이라고 하죠. 자, 이 안데스가 결국에는 안데사이트, 즉 안산암질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 안산암질을 영어로 하면 안데사이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안데사이트에 돌이 많은 산맥이다 라고 해서 안데스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구가 있는 주변 습곡 산맥에서는 안산암질
마그마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무암질, 유문암질, 안산암질, 마그마가 어느 지형에서 생성이 되는지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마그마의 종류 같은 경우는 화학 조성, 아까 SiO2라고 했죠? 화학 조성에 따라서 현무암질 그리고 안산암질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마그마를 결국에는 화학 조성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아까 선생님 그려줬던 표 기억나죠? 현, 안, 유, 반, 섬, 화 있을 때 여기가 밝고 여기가 어둡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결국 이 SiO2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그러면 어느 쪽에 SiO2, 즉 규산염이 많을까요? 밝은 쪽, 어두운 쪽? 맞아요. 여기 밝은 쪽에 SiO2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쪽은 SiO2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적을소?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SiO2가 많은 지형이고,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SiO2가 적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밑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리를 해봤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SiO2가 적다고 했죠. SiO2 함량이 적어요. 근데 몇 프로 미만이냐 하면은 이 퍼센티지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52% 미만, 여기는 63% 이상이 된다. 그 가운데가 안산암질이다. 그리고 화산암체 형태를 보면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되게 엄청 완만하죠. 얘는 경사가 급해요. 이게 뭐 때문이냐 보면은 우선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아까 첫 번째 교과서 설명에도 나와 있었지만 온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얘는 온도가 낮아요. 그리고 얘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잘 흘러요. 온도가 높고 엄청 잘 흘러요. 근데 얘는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온도도 낮고 그 다음에 유동성도 작습니다. 잘 흐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 잘 안 흘러가지고 밟으면 아프다 해서 용암 있었죠. 그게 아마 유문암질 쪽, 그리고 좀 더 잘 흐르는 게 현무암질 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성 같은 경우는 얼마나 끈적끈적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점성 같은 경우는 얘는 잘 흐르기 때문에 현무암질 같은 경우는 작아요. 근데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크죠. 그럼 화산체의 경사 같은 경우도 아까 선생님 여기 설명했던 대로 이런 유동성이 크고 잘 흐르는 마그마를 가진 산 같은 경우는 완만합니다. 근데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급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휘발 성분 가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그마가 폭발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가스들이 많이 나와요. 안에서 마그마뿐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는 이런 가스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분출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분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 휘발 성분이나 이런 가스 성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격렬하게 폭발을 해요. 그래서 얘를 격렬한 폭발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화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형태로 남아지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완만한 화산을 우리가
순상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용암대지라고 해서 용암이 그냥 넓게 펼쳐져 있는 곳. 그리고 유문함질 같은 경우는 급하게 형성되어서 경사가 되게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종 모양과 같다 해서 종상화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주도는 결국 현무암질도 있고 유문암질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마그마를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안산암질 마그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그마의 종류, 그 다음에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 그 조건, 그리고 그 마그마가 형성되는 지형에 대해서 알아봐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배워서 여러분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특히 이 그래프 상에서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 때 마그마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때 그 형성되는 조건은 무엇인지 온도가 상승한 건지 압력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물이 공급된 건지 그거를 잘 보고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고 구글 클래스룸 수락하는 거 잊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